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투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경남 지역 국정감사에서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한 국회의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첫 기념식이 어제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독재 인권 유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할 조례 제정이 경남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세계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의 오랜 논란과 갈등이었던 거창구치소의 신축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끝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개표가 마무리됐는데 주민들의 선택은 현재 장소 추진이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를 현재 장소에 짓느냐, 거창 내 이전이냐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은 현재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주민투표율은 52.8%. 거창군의 전체 유권자 5만 3천여 명 가운데 2만 8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장소 추진 득표율은 64.8%로 거창 내 이전 35.2%를 크게 앞섰습니다. 거창구치소 공사는 2015년 착공했지만 찬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으로 결론 났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꽂힌 주민투표에 흑색 선정과 색깔론이 등장했고 관건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한 군의원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 당일 거창읍의 모든 이장에게 투표 동원 관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혼탁한 주민투표 운동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한편 구인모 거창구소는 오늘 오전 주민투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지역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의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남과 부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질의와 답변을 김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경상대 일부 학과에서 취직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시켰다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취업 지원서 10건 이상 지원,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제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졸업 요건 중 하나로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과 부합하는 요건들인지. 김한표 의원은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 추진하는 경상대 동물병원 건립이 왜 속도를 내지 못하냐며 교육부의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두 대학이 국립대학이 예산 절약도 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정말 그 좋은 그런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부 자꾸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영국 의원은 경상대 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까지 청소와 시설 경비 등 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동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의 불평등도 해소되기 어렵다. 각 요소에 노동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또 이번 시대적 과제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다소 쌀쌀한 감이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거창, 산청 등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 평년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잠깐 비가 내리고 난 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신 독재가 절정이던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독재 타도를 외쳤던 부마 민주항쟁이 올해가 돼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죠. 어제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발원지였던 경남대학교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40년 전 부산과 마산 거리에서 항쟁 참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정부 주관으로 처음 열린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 항쟁이 4.19와 5.18, 60항쟁, 촛불혁명과 더불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한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마 항쟁이 촉발한 11.6으로 유신 독재는 무너졌지만 이후 군사 정권은 항쟁의 기록을 지웠고 가해자 책임 규명은 물론 피해자들의 고통조차 없던 일처럼 묻혀버렸습니다. 사과한다 한들 40년 동안 제가 그게 풀리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그 괴로움 이런 게 이제 트라우마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마 항쟁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올 연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동안 은폐되고 잊혀진 부마 민주항쟁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재조명됩니다. 군사정권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역사는 가장 값진 시민 항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할 조례 제정이 경남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조례를 동시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올해가 지방 조례를 만들 적기로 본 겁니다. 조례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념사업과 희생가 추모 사업, 역사 계승 사업을 비롯해 기념관과 조형물, 공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쪽 사항하고요.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5.18 운동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거든요. 부산과 경남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지만 부마 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는 별도로 만드는 것은 경남도와 부산시 모두 기존의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가 있지만 부마 민주항쟁을 체계적으로 기념하는 별도 조례를 양 지자체가 동시에 제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2013년 제정된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의 미진한 부분을 개정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2013년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상조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미진해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 진상조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그런 건의안을 같이 함께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분들과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부의 법률 개정 작업도 좀 지켜보면서 법률에서 미진한 것들을 소리에 담을 수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시도의회 의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부마 민주항쟁과 같은 정신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남 도민, 부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주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인데요.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아낸 영화 버티고를 만나보시고요. 또 이혼식이라는 독특한 이벤트로 세 남녀의 감정과 관계를 풀어낸 코미디 영화 두 번 할까요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이혼식이 나왔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인에게 우리는 이혼한다라는 거를 공표하는 게 어떨까. 우리 영화의 가장 독특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혼식을 정말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모든 커플들을 보면 느끼고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할 거야! 난 안 해.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다음은 부부의 이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혼식도 아니고 이혼식이라니 각자 잘 살자고 돌아선 뒤에도 왜 이렇게 볼 일이 많은 걸까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냐? 딴 사람 생길 때까지 서로 돕고 그러는 거지. 게다가 둘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이 나쁜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가 돌싱이래. 사진 좀 보여줘봐.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친구 상철이 만나던 여자가 하필이면 하나 마셔. 아 기분 좋다.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했었나? 에이 취했냐? 너 완전 또라이라고 너 임만. 이건 악연일까요? 인연일까요? 잘 모르나 본데 제 학교 다닐 때 X 아픈 X였어.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누구야? 야이 개X야! 옥상으로 올라와. 영화 두 번 할까요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자기가 잘생겨서. 솔직히 우리 회사 여직원 중에 이 차장 팬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서영 씨 아니에요? 남몰래 하는 비밀 연애, 불안정한 계약직 생활. 나였어요. 30살 서영의 일상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명과 현기증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이어가는 일상. 흔들리는 서영 앞에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대단하잖아요. 저렇게 위험하고 높은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데려가줘요. 저 밑으로. 부탁이에요. 직장도 연애도 가족도 뭐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서영인데요. 뭘 말씀이세요? 재계약. 나도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손을 잡아준 단 한 사람.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눈 떠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버티고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산청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열립니다. 제6회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거창 문화원에서 펼쳐집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전사와 순직 경찰관 추모제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6.25 전쟁 참전 경찰 승전탑에서 열립니다.
제40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 생활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통영시 욕지면 납도 북서방 0.9km 해상에서 4.13톤 레저보트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와 충돌해 보트에 있던 58살 이모 씨가 숨지고 승선원 2명이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보트가 암초나 다른 선박과 부딪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사천시 산안면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각종 기계류 등 내부 4,8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부 도장 건물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앞으로 3년 동안 도 예산을 운영할 제1금고로 농협은행을, 제2금고로 경남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예금 금리 같은 5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1, 2금고를 이같이 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도금고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금고는 일반 회계와 기금 6종을, 제2금고는 특별 회계와 기금 2종을 담당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동창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과기대, 경상대 통합 찬반에 대한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경남과기대 총동창회는 국립대학 하나가 사라지는 중차대한 사안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한 번 없이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한편 총동창회는 앞서 법원에 양 대학의 통합작업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에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학교 건물이 5곳으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열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D등급을 받은 학교 시설은 마산 제1여중 본관동과 구관동, 마산 제1여고 신관동 등 3곳에 이릅니다. 특히 진주교대 대학관사와 부설초등학교 관사는 더 심각한 2등급을 받아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남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경남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안전성과 관련한 조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3분기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69개 세부 추진 과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일자리도 11만여 개를 지원해 지난 3월에 공시한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하반기에도 고용 불안 요인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산청군과 어제 산청군청에서 새마을금고의 태동지인 산청에 역사관을 건립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산청읍의 옛 KBS 중계소 12,000제곱미터 터에 오는 2021년까지 110억 원을 들여 역사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산청군 생초면 하둔마을 금고로 시작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108건의 규정 위반 사안 가운데 91%인 98건이 정책자금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본부 12건, 경남 서부지부 8건이었으며 사례별로는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의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 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례,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도 기업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자 조기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 서울청사와 산업은행 본사 등에서 상경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조선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STX조선도 15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급휴직자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수주 물량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반대 추진위원회가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칭 삼천포 유치원 신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이 인근 사립유치원 등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영유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단설 유치원 설립은 지역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현실에 맞는 경남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